그렇다면은 위드 코로나는 상당히 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가볍게 접근이 가능한 섹터라는 얘기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가장 빨리 돌아설 종목은 한 종목 보라면은 강원랜드 꼽고 싶어요. 강원랜드. 대한항공이 2분기 실적을 내놓고요. 한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지금이 코로나 상황인지 모를 정도로 실적이 좋다. 근데 저는 이쪽을 지금 적어도 연말까지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 골든브리지 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 말씀을 소개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좀 오래되었고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직 리서치 센터장님.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또 안 좋죠. 네. 우리 네마니아의 날 좀 어제 그리고 그저께 시장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 반전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글쎄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네마니아의 날에 따른 외국인의 정말 변화무쌍한 매매, 거기다가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람이 매매라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매매를 하는 현상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매도 정점은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플랫폼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가 만기랑 겹쳐지면서, 어찌 보면은 예전에 반도체 얘기 나왔을 때도, 반도체 디램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빠질 것 같지만 시장 전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급기야는 하루에 상승 종목이 100개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규제가 두 기업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까지 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개별 위험이 아니라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사실은 규제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한 분들도 많았고요. 사실 뭐 대표님도 예상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방송 전에. 근데 이렇게 세게 갑자기 과격하게 나오면은 그렇죠. 시장에 충격을 받는 건 분명하고요. 사실 저도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택시 콜 할 때도 사실 뭐 잘 안 오면은 돈 더 주고 불러야 되고 카카오 택시 이용하면 이런 불만들은 있는데, 이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야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는 시장의 위험을 좀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좀 이른바 전 그거 딱 보면서 중국 그렇게 욕했었는데 빅테크 과격하게 규제한다고,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이 정도면 코리아 리스크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네. 연착륙할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좀 네.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냥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에서 놀란 이 외국인 투자자들,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패닉 맞습니다. 현상이 벌어지는 거 네, 아닌가. 맞습니다.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뭐 어제 같은 날 뭐 하루에 4천억을 카카오를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때 같은 그런 또 나쁜 또 기억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빠지니까 시장 무너졌다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삼성전자의 상징성에 비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요런 때를 기다리는 세력이 있잖아요. 공매도 세력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매도 세력이 의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공매도 세력이 때는 이때다 하고 집중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좀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공매도 친 사람들이든지 또 종목 선물 보면은 그 개별 주식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공매도 같이. 뭐 그쪽에서 수익 난 분들도 있는데, 대다수는 지금 이 종목 안 들고 있는 분들이 괜히 내 종목까지 같이 밀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뭐 만기하고 이런 상황이 겹쳤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조금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도 좀 많이 빠졌고요. 내일 장이 좀 더 빠진다고 하면 이제는 좀 슬슬 저가매수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카카오를 매수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좀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죠. 카카오도 사실은 뭐 이틀간 지금 20% 빠지고 뭐 이렇게 빠지고 막 이러면 장중 20% 밀리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좀 사모으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정도는 시도를 해볼 만한 상황인데, 지금 뭐 규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적극적으로 공략한다기보다는 일부는 다음 때 그럼 같이 그것 때문에 괜히 밀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외국인이 언제쯤 다시 한국 주식을 사줄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예. 지금 환경이 좀 이렇게 어수선해졌는데 예.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좀 돌아올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근거가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 차트 잠깐 볼까요? 네. 달러 인덱스 제가 92달러 선에 빨간 선을 좀 그 밑줄로 쫙 쳐놨는데요. 제가 저기 가면서 요거 깨지면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 전환점에서는 치고 다시 올라가죠. 달러 인덱스가. 제일 끝에 선에 보면은. 근데 지금 이거 깨질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달러가 연속적으로 약세를 계속 보였던 게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 잭슨홀 때 사실은 굉장히 온건했죠. 거기다가 지금 고용지표 쇼크가 나오고 나서 테이퍼링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달러 약세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다시 올라왔는데 방향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지도 않을까 한번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다음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요게 이제 국제금융센터란 그때 제가 자주 들어가서 자료를 보는데 매주 일요일 되면은 글로벌 그 주식펀드 자금, 채권펀드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9월 첫 주 기준으로 보면은 신흥국으로 돈이 확 들어왔어요. 미국, 북미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반면에 서유럽 쪽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으로도 역시 뭐 좀 그 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막 매도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차이나 리스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상해종합지수가 거의 지금 연중 최고점 근처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빅테크 기업들 막 과격한 규제가 나왔던 게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변수랑 이게 굉장히 결부가 돼 있어요. 시 주석이 내년에 지금 세 번째 지금 그 집권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전에 불공정. 그러니까 뭐 원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당국하고 공산당하고 짝짝꿍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독점도 인정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격차가 심해진 거죠. 빈부 격차 심해지고 이러니까 공정을 내세우면서 갔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는 게 중국의 지표들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조업, 그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선이 5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황이 이런데도 니네가 지금 아직도 규제를 해? 이제는 경기부양책 내놔야지.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지금 세 번째 집권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센 규제가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중국 리스크도 이제는 조금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율, 두 번째 글로벌 그 주식펀드 자금 그 동향,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글쎄 지금 이 우리나라 규제 리스크가 이것만 없었다라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요거는 요거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돌아올 여지는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일부 연준 의원들은 이번에 이제 9월 FOMC 회의 때 네. 그래도 뭐 테이퍼링에 대한 게 한 10월 정도 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뉴스들이 좀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원래 기존에는 11월이었고 그나마도 이 요즘 뭐 고용 지표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게 그 이후로 또 연장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10월이면 또 땡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뭐 테이퍼링은 사실은 10월이 됐건 11월이 됐건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게 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액수 줄이는 게 얼마냐. 예. 그거는 조금 온건하게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월 회장이 얘기했듯이 테이퍼링하고 그 금리 인상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리고 CME 그룹의 패드워치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는데 금리 확률을 거기서 제공해요. 그러니까 점도표는 36912 FOMC에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기준금리 확률을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내년 말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50%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과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별로 좀 이제는 크질 않고 테이퍼링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연내할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고 보고 근데 어쨌든 강도의 문제일 텐데 최근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뭐 아주 매파가 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주식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위드 코로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키워드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담아야 되는 게 이런 관련된 주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예, 일단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 또 지금 백신 2차 저 2차 그 백신 맞았습니다. 전 아직 1차. 근데 이제 맞았는데 그 2차 최종 접종 기준으로 70%면은 이제는 더 내놓을 게 없어요. 아, 2차 기준으로? 네, 그렇죠. 지금 1차로 60%라고 뭐 그렇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점이 10월 말에서 11월로 보고 있는데 그 상황 되면은 이제 거리두기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여론조사를 해봐도 지금 70% 이상이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사망자가 뭐 관리라든지 위중증 환자 관리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은데 더 좋은 거는 사실은 뭐 치료제 잘 나오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더 좋은데 어쨌든 분위기상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쪽을 지금 그 적어도 연말까지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위드 코로나 얘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일자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8월 23일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볼게요. 위드 코로나 이게 이제 그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여행지인 트립닷컴의 주가예요. 근데 그리고 나스닥에 속해 있는데 나스닥 지수하고 상대 강도를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A라고 해갖고 쭉 표시를 해놨죠. 전날이 8월 23일인데 FDA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긴급 승인이었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백신 그 보급률이 그 접종률이 확 올라가면서 이런 그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요때부터 정확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로나 종목, 그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꼽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꼽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그 수급 여건이 덩치 큰 애들이 움직이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형주, 뭐 삼성전자가 가기도 어렵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뻥뻥뻥뻥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덩치가 작은 종목들 쪽으로 사실 시장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위드 코로나는 상당히 좀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가볍게 접근이 가능한 섹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제일 빨리 돌아설 그 종목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가벼운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와봤습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가장 빨리 돌아설 종목은 한 종목 보라면은 강원랜드 꼽고 싶어요. 강원랜드. 근데 강원랜드는 내국인 중심 아닌가요? 내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지금 안 그래도 강원랜드가 그 추첨제로 지금 입장을 시킨대요. 그 전날 번호표 줬고 추첨을 해서 그 정도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 이러면은 추첨제가 아니라 다 입장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본 부분이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지금 그 테마성으로도 굉장히 재료가 좋고 야,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겠다. 미래의 꿈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3분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약간 손에서 약간 지켜는 보는데 손은 안 나가는 종목으로 꼽고 있거든요. 근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6분기 만에 지금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이제 번호표가 나눠서 저희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도 있지만 강원랜드는 카지노도 하지만 호텔 리조트, 호텔 콘도 이런 것도 하잖아요. 코로나다 뭐 델타 변이다 뭐 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여름휴가 엄청 갔어요. 그래서 여기도 완전히 만 원으로 미어 터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락 시설이 다 준비가 돼 있나 보죠. 그렇죠. 호텔하고 콘도가 방이 없을 정도는 됐다 그러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됐는데 만약에 정말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돌아설 거 저는 강원랜드로 보고 있어요. 실적이. 예, 그렇죠. 개연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흑자 전환이 됐는데 이거 막고 있던 거를 풀어주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하고요. 그것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는 올려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내국인 카지노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회사들이 참 좋은데 매달 실적을 발표를 해요. 근데 카지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8월 달에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카지노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파라다이스도 실적 턴어라운드 쪽에 이제 접어들었다. 거기다가 이게 해제되면은
강원랜드보다는 늦겠지만 그 실적 개선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여기는 외국인 중심이죠. 그렇죠. 외국인이죠. 대부분 좀 중국 분들이 많이 왔죠. 예. 돈을 많이 잃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못 오잖아요 지금.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나서 저기 더 그러니까 저 답답한 마음에 예. 스트레스하게 빵빵 질러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지노 다음으로 5점은 이게 더 빨릴 수도 있어요. 극장입니다. CJ, CGV가 1등으로 보는데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영화 편을 봤는데 와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요. 뭘 보셨는데? 모가디슈 봤어요. 모가디슈. 예, 주변에서 잘 만들었다고 한번 봐도 괜찮겠다 싶어갖고 봤는데 근데 이제 뭐 한국 영화 세 개가 좀 잇따라서 바바바방 히트를 쳤잖아요. 뭐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남았고 CJ CGV 극장 가보면은 저는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여의도 CGV가 있었는데요. 표 예전에는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하고서 매표소 가서 이렇게 막 표 사고 혼자 저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갖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전부 키오스크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구조조정을 다 했던 얘기예요. 인원들 다 줄였고 그리고 지금 영화 보면서 지금 팝콘 못 먹습니다. 안에서 그렇죠. 음식을 못 먹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에 적자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관객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 올라와도 이게 수익이 확 된다는 얘기죠. 구조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고정비 직원들에 대한 삭감 이런 게 다 돼가지고. 그런 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다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관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쪽이 CJ CGV고요. 그다음에 J 콘텐츠리는 이제 또 그 극장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쪽은 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요새 이제 올라갔고 뭐 강세를 보였던 게 혹시 넷플릭스 DP 보셨어요? 저거 하도 요란해가지고 네. 저 봤습니다. 보셨어요? 6편까지 이렇게 네. 완결까지 일부 완결까지 네, 봤어요. 저게 J 콘텐츠리에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리지널로 그 만든 넷플릭스로 처음 낸 오리지널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고 저는 군대 있을 때 하도 고생했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사실은 무슨 얘기가 나올지 좀 예측되는 바는 있는데 국방부는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군대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카지노하고 극장하고 그 탑을 꼽으려면 이제 카지노 중에서는 강원랜드고요. 극장에서는 CJ CGV고요. 세 번째로 여행주도 이제 당연히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종목. 지금 백신 2회 접종하면 이제 해외 갈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고. 여행주에 대해서는 이런 맥락이에요. 하나투어 자체적으로 저도 조카가 지금 하나투어 다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나게 구조조정에 그건 따르는데. 진짜 엄청난 생존율인데. 예. 근데 인원을 워낙 많이 줄였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투어면은 우리나라 넘버원 그 여행사잖아요. 업계 밑에 있는 업계 중소 여행업계들은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도 됐지만 업계 구조조정이 됐다. 이게 포인트고 그러면은 여행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흑자가 날 수밖에 없고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항공주 이건 좀 무겁죠. 대한항공은 하나 꼽는데 대한항공이 2분기 실적을 내놓고요. 한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지금이 코로나 상황인지 모를 정도로 실적이 좋다.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요. 2분기의 실적이 2분기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안 갔죠. 근데 그렇죠. 대한항공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알기에도 세계 1등 저희가 항공운송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객이 줄었던 대신에 항공운송이 또 지금 항공운송 요금이 그 배만 지금 올라가니까 배가 없잖아요. 지금 선박이 없으니까 항공으로 실어날려야 되는데 항공 요금도 그 화물 요금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보면은 실적이 흑자 전환했거나 뭐 적자가 줄어들거나 이런 맥락의 종목들이고 그런 바탕으로 인해서 그 바탕 하에 위드 코로나가 오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그리고 가장 빨리 돌아서 사실 위드 코로나 하면은 종목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나도 위드 코로나다, 뭐 너도 위드 코로나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접근이 할 만한 실제로 실적도 좀 괜찮고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압축을 했으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위드 코로나 하면은 요 종목 정도 보면은 거의 커버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그냥 관심 종목으로 두고 그렇죠.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야 되는데 예. 언제쯤이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은 되는데 뭐
앞으로 불확실성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소위 이제 이런 종목들이 센티멘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좀 발을 담궈도 일부는 좀 발을 담궈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좀 계속 좀 사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센티멘트나 뭐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뭐 가장 좀 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이제 그 기관 외국인 매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당장 들어가도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는 8월 20일 날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역시 이 종목들도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또 올라가다가 쫙 빠졌었거든요. 7월부터 쭉 빠졌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정도 들어가셔도 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 이게 그 매수 타이밍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좀 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오는 시점이면 괜찮은데 이러는데 바닥을 확인하고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는 다 오른 거 아니야? 혹은 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일봉 보지 마시고요. 주봉 보고 매매를 하시면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저 종목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봐도 되는 저는 건가요? 연말까지 보고 있어요. 연말까지? 네.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그러면은 남은 거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뿐인데 그 이후로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봉을 놓고 봤을 때 매수할 때의 어떤 그 그림과 매도해야 되는 그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일봉 보면 이렇게 올라 있는데 고점 뚫고 올라갔는데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근데 주봉을 보면은 큰 그림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그것도 거래가 많이 그 실리면서 뚫고 올라가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근데 좀 그 추세로 해소나는 뭐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네.